자, 학생 여러분, 국어 독해력 강화 워크시트 1단계 3호로 넘어왔습니다. 자, 다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똑같은 말입니다. 자, 지문 분석용 기호책에 반드시 이걸 이용을 해서 지문을 분석하는 연습 꼭 해야 됩니다. 이거 없이 그냥 눈으로만 읽으면 나중에 문제를 풀거나 다시 볼 때 그 문단의 내용이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도 기억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꼭 기호체계를 표시하면서 손으로 읽는 연습 해주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단락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날 누구든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원하는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인터넷 검색 정보. 자,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인터넷 검색을 통해 정보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뒤에 문장 중요하겠네요. V 하살표. 이러한 정보를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은 특정 기업에 있기 때문에 삭제 권한은 누구한테? 기업에 있기 때문에 어떻다? 개인이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삭제 폐기하는 데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된다. 자, 두 번째 문장까지 읽었습니다. 정리해볼까요? 인터넷 검색을 통해 정보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이 기업이 있기 때문에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든다. 이칠 권리는 바로 이러한 인터넷 환경에서 나온 개념이다. 결국 이 글 전체에서는 이칠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겠네요. 자, 이칠 권리가 나온 개념이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 문장은 당연히 이칠 권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죠. 자, 이칠 권리란 인터넷에서 생성, 저장, 유통되는 개인 정보에 대해 유통기한을 정하거나 이의 수정, 삭제, 영구, 폐기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거는 이칠 권리라는 것은 개인 정보에 대해서 유통기한을 정하거나 수정, 삭제, 폐기, 요청 권리를 말한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자, 첫 번째 문단 표시해놓은 거 정리해 볼게요. 인터넷 검색에서 검색을 통해 정보를 찾을 수 있는데 그러나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은 기업에 있기 때문에 시간과 노력이 이 삭제하는 것에는 시간과 노력이 많이 소요된다. 이칠 권리라는 것은 개인 정보에 대해서 유통기한을 정해놓거나 수정, 삭제, 폐기를 요청하는 권리를 말한다. 첫 번째 문단 정리가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 문단. 이러한 이칠 권리의 법제화에 대해 찬성과 반대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결국은 찬성과 반대 이야기가 나오겠네요. 찬성과 반대가 이렇게 나오면 그 다음 이야기는 찬성하는 이야기 하나, 또 반대하는 이야기 하나, 이 두 개가 나오겠죠. 그 두 개의 내용이 서로 대립되겠죠. 자, 찬성 측은 무엇보다 개인의 인권 보호를 위해 이칠 권리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인권 보호를 위해서 찬성해야 되네요. 자, 그래서 찬성 측에서는 인권 보호를 위해서 찬성한다. 인터넷 매체 시대에는 시간이 지나면 기사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점차 잊혀지기 때문에 이로 인한 피해가 한시적이었다. 인쇄 매체에서는 피해가 한시적이었대요. 반면 그럼 반대되겠죠. 인터넷 시대에 한번 보도된 기사는 인터넷 기사 같은 경우에는 언제든 다시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기사와 관련된 사람들이 소위 신상 틀기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입을 수 있다. 피해 지속적. 그래서 이 두 개가 반대가 되네요. 또한 인터넷 환경에서는 개인에 대한 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어 한 개인의 신원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이른바 프로파일링도 가능해졌다. 이러한 행위들이 프로파일링도 가능해졌대요. 한 개인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프로파일링도 가능해졌대요. 이러한 행위들이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당사자는 큰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큰 정신적, 물질적 피해, 이를 방지하는 강제적 규제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겠네요. 자, 두 번째 단락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단락에서 했던 이칠 권리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 의견이 있는데 찬성 측에서는 인권 보호를 위해서 찬성하고 있습니다. 인쇄 매체는 피해가 한시적이었지만 인터넷의 기사는 피해가 지속적이고 프로파일링도 가능해져서 매우 큰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기 때문에 강제적 규제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칠 권리에 대해서 찬성한다. 이렇게 되겠죠. 자, 세 번째 단락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반면 했으니까 두 번째 단락하고 세 번째 단락 이렇게 반대되는 이야기 쌍화살표 쳤습니다. 또 반면 또 다른 권리의 측면에서 법제화를 반대하는 입장도 있다. 반대하는 입장. 자, 표현의 자유 제한, 알 권리를 침해. 이렇기 때문에 반대한다. 이칠 권리가 법제화되면 언론사는 삭제나 폐기를 요구받을 만한 민감한 기사를 보도하는 데 매우 조심스러워질 수밖에 없어서 표현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 표현의 자유 제한. 자, 그리고 기사나 자료가 과도하게 삭제될 경우 정부나 기업, 특정인 관련된 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 알 권리 침해.
자, 우리가 읽는 글들은요, 이렇게 앞 문장에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먼저 표현의 자유 제한하고 알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요 뒤에 문장은 앞 문장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구체화 시켜놓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문을 통해서 읽는 글들은 이렇듯 간략하게 먼저 설명을 하고 그 뒤에서 자세하게 또 한 번 더 설명합니다. 같은 내용이니까 똑같이 반복해서 줄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반대측은 현실적인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본다. 그럼 어떤 현실적인 문제가 있느냐? 인터넷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개인정보를 찾아 지우는 건 기술적으로 대단히 어렵다. 게다가 이칠 권리를 현실에 적용하는 데 투입되는 비용 문제 역시 비용도 큰 부담이다. 그러니까 반대한다. 자,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알 권리를 침해할 수도 있다. 또한 기술적으로도 대단히 어렵고 비용도 큰 부담이 된다. 이렇게 해서 반대한다. 자, 네 번째 단락. 인터넷 환경에 둘러싸인 현대인들에게 이칠 권리는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중요한 문제니까 위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칠 권리가 악용되는 일이 없기 위해서는 아직도 세부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논의해야 될 사항이 많다. 그래서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이런 입장들이 나올 수 있겠다는 거죠. 앞으로 이칠 권리를 둘러싼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게 마지막 문장이네요. 마지막 주제문이겠네요. 그래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 지문에 표시해 놓은 것 가지고 이렇게 쭉 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요 표시해 놓은 걸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쭉 훑어보면서 단락별 주제문과 어휘의 뜻,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